이걸 보고 나서 버크셔 주총 나도 갈래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올해 5월에 주총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말 가뭄에 콩나오듯 나오는 저의 브이로그인데요. 정확히는 브이로그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주제는 바로 워렌 버핏 만나러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가기입니다. 드디어 갑니다. 진짜 드디어다. 근데 제가- 진짜 갈 줄 몰랐어요. 제가 진짜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얘기는 네. 참 많이 했는데 유튜버도 바쁘더라고요. 이 시간이 많이 얽매여요. 일주일 넘게 이렇게 빼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이제 진짜 가야겠다 해서 과감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을 가게 되었습니다. 버크셔 주총을 가기 위해 여기 밑에 보이는 김단태 대표님이시거든요. 유튜버세요. 대표님께서 아주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특별 감사의 의미로 사진을 넣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분은 왜 하고 있어요? 아무 사진이나 그냥 갖다 놨는데요.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넣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같기도 하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 순서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을 가기 위해서 먼저 주식을 삽니다. 비싸지 않아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두 번째, 입장권을 받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중요한 거, 그 질문 정말 좋아요. 자, 이 영상이 지금 나가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이걸 보고 나서 버크셔 주총 나도 갈래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올해 5월에 주총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없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생각해도 근데 있어요. 버크셔 거는 가집니다. 그래서 나도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주주여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봐봐요. 우리나라 기업의 주총을 가려면 작년에 주식을 사야 되죠. 작년에 주식 사가지고 올해 3월에는 주총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버크셔는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장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간 다음에 주총에 참석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끝납니다. 이 내용을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막상 가려고 저도 마음먹으니까 되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다고 생각보다 심플하더라.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걸 쭉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다? 네, 사실 그래요. 돈 빼고는 뭐 어려울 게 없더라. 자, 버크셔 해서웨이. 95년생. 이게 95가 들어가니까 95년생처럼 보이네. 여기 만약에 56, 59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나이 같잖아요.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95년생이 아니라 코리안 에이지로 하면 96세일 거예요, 아마. 자, 그만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에는 당연히 찰리 먼거 선생님이랑 워렌 버핏 선생님이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 꽉 채워주는 엄청난 직설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자, 그런 케미도 있었는데 제가 미루는 도중에 찰리 먼거 선생님께서 별이 되셨고, 그러면서 지금은 버핏 선생님 혼자 앉아 계시거든요. 너무 어전한 거예요. 너무 어전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면 더 미루다가는 나에게 몇 년이 남았을까? 나에게 몇 번의 기회가 남았을까? 내가 이 살아있는 레전드를 내 눈으로 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그분의 얘기를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날이 내 사는 동안 몇 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근데 늘 봤던 사람들은 진짜 허전하긴 허전하시겠다. 이번에 후계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미 많이 되어 있긴 있는데 많이 가려져 있기도 하죠. 아직은 너무 버핏 선생님의 존재감이 강합니다. 그러면 버핏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될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분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입니다. 고트라고 하죠. 염소 아니에요? 맞아요. Greatest of all time. 그러니까 레전더리보다 조금 더 약간 레전드 중에서도 탑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가장 성공한 투자자인데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일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의 그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다들 주총에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주총에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 근데 타이밍 장난 아니다. 그죠? 지금 좀 위험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 딱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카톡으로. 예,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을 기준으로 지금 며칠째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너무 처참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그 얘기를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이 회사를 버핏 선생님이 뭐 가지고 계시겠죠? 경영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주총을 가야지만 버핏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죠. 이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버핏 선생님은 개인 투자자일까요? 펀드 매니저일까요? 주식 브로커일까요? 뭐 금융회사 회장님일까요? 전부 다. 전부 다는 다 할 수가 없죠. 전부 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고 직업이 진짜 뭐냐고요. 직업. 대표 우리는- 아니에요?
누구나 모든 회사에 대표긴 하죠. 의사결정을 하시는 대표님. 너무 큰 카테고리 쑥 들어와서 부정할 수도 없고. 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버핏 선생님은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도 아닙니다. 그분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주주? 그쵸, 최대 주주인 거고 15%의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15%의 지분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세요.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거 뭐 있죠? 애플, 뭐 애플 투자, 그리고 코카콜라. 코카콜라, 또 아멕스 카드, BOA 같은 거, 뭐 이런 거 투자를 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인수하는 식으로 지분 매입을 하시게 되고 이게 투자가 되는 거죠. 자, 버핏 선생님께서는 15%를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의결권은 30% 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구조가 버핏 선생님의 그 투자에 대한 능력이 가장 최대치로 극대화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야, 이게 최대 레버리지다 해서 만드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뭐죠? 바로 85%라는 기회인 거죠. 투자의 기회입니다. 근데 여기 회사는 유상증자 이런 건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수익으로 재투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한 주에 몇 억이 된 거예요? 네, 액면분할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버핏 선생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고마운 게요. 만약에 버핏 선생님이 그냥 사모펀드 매니저였으면 우리 투자 못해요. 그럼 항상 그냥 듣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 85%는 시장에서 그냥 유통이 되고 있고 이걸 우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게 되면 버핏 선생님과 완전히 똑같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더 위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은둔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를 극대화시켜준 그런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요. 자, 이 덕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이 부자가 된 거고, 그리고 나이 보세요. 끊임없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샀더니 부자가 됐어. 아들 낳았어. 아들 보고 너도 이거 사. 그때 부자가 되었고, 손자가 나왔네, 손녀가 나왔네, 이것도 사. 또 부자가 됐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부자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 그거네. 가족이 다 주주다? 네. 그러니까 주총 이꼴지 이거 뭔 거예요? 콘서트. 그렇죠. 이게 주주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에 팬심이 가득 찬 축제가 돼버린 거죠. 여느 주총과는 사뭇 다릅니다. 와, 근데 진짜 콘서트장급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서 주총이에요. 이거 콘서트죠. 버핏 선생님 점으로 보이겠는데? 네, 이마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이제 앉아 있겠죠? 새벽같이 가도 이 정도밖에 못 앉을 겁니다. 저 2층 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분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윤곽선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주주총회가 축제처럼 되려면요 엄청난 좋은 결과를 안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위기 내는 데가 제가 뭐 기억하는 건 한 셀트리온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찾기 힘든 그런 문화가 돼버렸죠. 근데 버크셔는 거의 매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 선생님은 이렇게 막 대외적으로 많이 나오시지 않고 좀 시골에서 조용히 투자를 계속 하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그 시골에 이 주주총회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주주총회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그 시기가 정해져 있죠. 매년 5월 첫째 주 토요일이 주총입니다. 근데 왜 금토일은 뭐예요? 이거 하루면 아쉽잖아요. 전 세계에서 오는데. 그래서 이게 축제잖아요, 축제. 축제처럼 돼가지고 금토일 3일 동안 합니다. 이게 무슨 주총이에요? 같이 연결된 행사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요 2025년 버전으로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이 주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어지는 장소는 자, 미국은 들어봤나요? 네. 네브래스카 들어봤나요? 아니요. 그죠, 낯설죠. 그 다음 오마하는 우리가 알죠? 오마의 현인? 그쵸.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아주 시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건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마다 여기 적혀있는 CHI 헬스 센터라는 곳에서 주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2일, 3일, 4일 자, 이 시기에 CHI 헬스 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와, 대박이다. 근데 저 규모 가보고 싶지 않아요, 저거?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거예요, 저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오는 사람이 뭐 3, 4, 5만 명 정도라고 들었어요. 진짜 콘서트장이네. 진짜 콘서트죠. 여기가 바로 워렌 버핏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영접할 수 있는 주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는 방법까지, 얼마 드는지까지, 일정까지 일단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걸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은요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이렇게 금토일입니다. 박람회는 뭐 하는 거예요? 물건 파는 곳인가? 그렇죠, 물건 파는 곳이에요. 이거는 그냥 쇼핑이나 보시면 됩니다. 쇼핑. 많이 사와서 선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하죠? 네. 자, 쇼핑하는 거고요. 이때는 쇼핑은 어떤 거냐면 버크셔에서 투자를 했던 그런 회사들의 물품들을 살 수 있습니다. 치즈 캔디. 그쵸, 그런 거 관련된 걸 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거는요,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티셔츠? 법필 선생님의 얼굴이 이만하게 그려져 있는 티셔츠가 있대요. 그거 너무 빨리 품절된다고 해서 그걸 꼭 매수할 수 있도록 줄을 잘 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토요일에 드디어 주주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CHI 헬스센터에 들어가서 모이게 되고, 여기 보이죠? 여기에 드디어 법필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쭉 진행이 되고요. 워낙 길다 보니까 주총이 듣다가 밥 시간이 있어요. 밥 먹고 다시 들어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도시락 싸가면 안 돼요? 음식 섭취 불가인가? 아니요, 도시락 싸가면 좋죠. 그러면 밑에 비잖아요. 네. 좋은 자리로 이동하면 됩니다. 지정석이 아니에요. 선착순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새벽 5시, 4시부터 줄을 선다고 해요. 콘서트는 똑같아요. 전날 오는 사람도 있대요. 새벽같이 가도 줄이 너무 길어서 2층에 올라갈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도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쫙 빠졌을 때 이제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3일 차에는 일요일에 마라톤이 열립니다. 몇 킬로예요? 10km. 오, 꽤 긴데? 10km면 남자 기준으로 뛰었을 때는, 제가 마라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1시간 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해도 1시간 안 넘나? 뛰면 더 빨리 가겠죠.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했고, 중요한 건 아까 여기서 제가 뭐 산다고 했죠? 티셔츠. 아, 티셔츠 입고 뛴다 다들. 아니요. 마라톤을 완주하면 메달을 줍니다. 근데 이걸 해야만 버크셔 메달을 준단 말이에요. 아, 뭐 표기를 해놓은? 네, 그게 엄청 갖고 싶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거는 뭐냐, 물건적인 거는 이런 거고요. 티셔츠와 메달, 그리고 여기에서는 법비 선생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주총 가가지고 뭐 교리할 게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물건들과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요. 와, 근데 돈만 있으면 진짜 괜찮겠다. 얼마 들까요? 질러봐요. 얼마? 많이 될 것 같은데? 한 600만 원? 저기 3일만 있는다 치면.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그것보다 작게 됩니다. 오, 진짜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텝 1, 주식을 산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실 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운용해 주시는 버크셔 헬스웨이 주식은 한 주에 1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이죠. 와, 더 올랐구나. 근데 심지어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캡처한 거라서 며칠 동안 시장이 폭락했죠. 한 1억 빠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10억은 넘을 겁니다. 그죠? 이게 BRKA라는 주식과 BRKB라는 주식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A를 사도 되고 B를 사도 됩니다. 어떤 걸 사도 주총에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게 잘 없죠. 우선주도 아니고 미국에는요, 이렇게 다른 종류의 주식이 상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회사의 다른 종류. 모든 게 동일하지만 가격만 달라요. B는 77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올랐다. 왜냐면 저 수업 들을 때 버크셔를 샀었거든요. 네. 미국 주식으로. 근데 그때 30 얼마, 40 얼마 했었는데. 그럴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앞자리 6이었어요. 아무튼 자, 밑에 그림 보이죠? 이렇게 오르는 주식이다 보니까 한 주의 가격은 정말 끝없이 오르고 있고 어느새 11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할 때 제 기억으로는 2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뭐 했나 싶죠? 이것만 사면 될걸? 지나고 보면 항상 그런 후회가 되지만, 아무튼 BRKB, 즉 77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라도 산다면 주총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언제까지 사야 되냐면요, 지금부터 잘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원칙은 3월입니다. 그리고 주총은 5월이잖아요. 즉 5월 주총에 참여하기 위해서 3월 말까지만 주식을 사면 원칙적으로는 참여하는데 이제 모든 게 충족이 된 거예요. BRKA를 사셔도 돼요. 돈만 있다면? A 사셔도 돼요. 마음껏 사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말고, 왜냐? 우리에게는 B가 있기 때문에 B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입장권을 받는다. 주총 입장권은 약간 다르다는 건데, 자, 이 입장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크레덴셜이라고 부릅니다. 명확히 크레덴셜이라고 부르고, 이 크레덴셜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주주이잖아요. 주주가 저 주총 갈 거니까 크레덴셜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하면 주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1번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대행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걸 대행이라는 개념을 진짜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버크셔 주식을 사지만 실제로 버크셔의 회사에서는 주주 명부에 내림이 올라가지 않아요. 증권사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거기는, 한국은 너무 먼 곳이고 이렇게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셋이다. 그러니까 미래셋 증권이 몇 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뭘 대행해 주냐면, 버크셔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아, 그 주식 중에 몇 주는 이 사람 겁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크리덴셜이라는 입장권을 보내줘요. 자, 그게 이제 1번 증권사 대행이고요. 근데 요거 쉽지 않아요. 왜요? 제가 한투 쓰는데 한투처럼 큰 회사도 요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이메일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현장 수령입니다. 우리가 콘서트 티켓 사는 건 똑같아요. 우리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메일을 누구한테 보내요? 버크셔한테? 네, 버크셔에 여기 관련된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버크셔로 쓰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장벽이 있나요? 영어. 그렇죠. 자, 아무리 챗GPT가 발달하고 해도 우리는 이게 이거 영어로 써야 되는데 라는 약간의 어려움이 들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입장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신청하기 이렇게 두 개의 방법만 기억을 하자고요. 자, 이메일로 신청하는 거는요. 구두로 쭉 한번 들어봐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이거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는 쉬울 수 있으니까. 깨님 한투에 만약에 가지고 있어요. 한투에서 BRKB를 77만 원 주고 사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한투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로그인을 해요. 계좌 있으니까 로그인 되겠죠. 홈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여기 증명서 발급을 눌러요. 그러면 어떤 증명서 발급할 겁니까? 막 뜨잖아요. 잔고 증명서가 흔한 거거든요. 잔고 증명서가 있어요. 영문 버전이 있어요. 선택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걸 누르면 바로 그냥 PDF나 인쇄가 돼요. 영문으로 잔고 증명서 이렇게 나와요. 버크셔 몇 주 가지고 있다. 깻잎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로. 파일을 뽑는 것까지 너무 쉽죠? 그리고 이거를 버크셔에서 담당하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 이메일 주소를 찾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아까 그 파일을 첨부해요. 첨부해서 주중 참여 희망하는 이제 한국의 뭐 주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크레덴셜을 주세요. 네, 그렇게 적어요. 번역기 돌려요. 넣어요. 보내요. 그러면 답장이 와요? 답장이 오기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 크레덴셜이 우편으로 집으로 와요. 받았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신청해놨어요. 받아야죠. 언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이전에 해보셨던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게 있었는데 한 1, 2주 걸린다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받으면 장점이 뭐냐면 3장이 옵니다. 오? 여기서부터 약간 황당하지 않아요? 주주니까 주주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3장이 온다고요. 2명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콘서트죠. 대박이다. 자, 3장이 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신청하기 얘기 들었을 때 충분히 가능하기는 한데 좀 귀찮거나 약간 엄두 안 날 수 있죠. 그냥 이거 가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신청한다는 것의 의미는 아까 첫날 있죠. 첫날 박람회 열렸을 때부터 이미 현장 크레덴셜 수령하는 줄이 엄청나게 길게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뭘 가지고 오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잔고증명서 그냥 영문 버전 이런 거 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줄 서면 내 차례 되면 주면 크레덴셜을 줘요. 근데 잔고증명서에는 이 주식을 매수한 날짜 나오지 않아요. 아,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만. 그렇죠. 거래 내역서 아니잖아요. 잔고증명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3월 전에 샀는지 후에 샀는지 증빙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사가지고 잔고증명서 뽑아서 가면 되겠네요?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들은 사람들 말로는 현장에서의 분위기. 자, 잔고증명서요. 네, 크레덴셜요. 잔고증명서요. 네, 크레덴셜요. 못 넘기지 알겠죠? 잘 생각해봐요. 거기 앉아있는 버크셔 직원이 전 세계에서 올 텐데 정말 수많은 다인종, 수많은 각국에서 한투든 미래든 뭐 그런 증권사 잔고를 각자 뽑아올 텐데 그걸 검증할 수 있어요, 거기서. 줄이 엄청 긴데. 지금 행사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콘서트랑 비슷하지만 콘서트 티켓을 내가 구매 안 했는데 가서 티켓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줄 서 있으면 거의 그냥 잔고 확인되면 크레덴셜을 쭉쭉쭉 내준다라는 게 제가 확인한 정보입니다. 이 주총이 경험을 시켜주는 곳이라서 그런가?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미 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확인했고, 그래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4월에 주식을 샀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너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오는 사람들 모두 다 3장을 받는 거잖아요. 네. 남는 표가 많죠. 저 표를 이베이로 거래를 하거나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래도 불안하다, 나 미리 이거 신청해서 못 받겠다, 현장에서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도 일단 가시는 분들도 조금 알거든요. 이렇게 건너 그런 분들 표 챙겨주면 되잖아요. 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무조건 가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의 그 메인 이메일 주소로 현장 수령을 위한 뭔가 정보를 주시면 크레덴셜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 제가 근데 예약해보면서 이거 쉽게 갈 수 있는 여행 아니거든요. 마음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냥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찔러보면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느낌이 오죠. 내가 마음먹으면 크레덴셜을 구해서 지금 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1번은요 가가지고 잔고증명서 보여주면 크레덴셜 내주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스마트폰 그냥 앱 보여줬다. 에? 근데 그건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많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냥 사람이네, 네 들어오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잔고증명서는 그냥 진짜 종이에 글자밖에 없거든요. 아무런 뭐 장치 같은 게 많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스마트폰 보여주고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신청을 하시고요. 1순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잔고 하나 뽑아서
가시는 걸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가능성, 예를 들면 올해부터 갑자기 빡세졌다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표 공유를 통해서 크레덴셜을 구하시면 참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레덴셜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어쨌든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 바로 스노우볼이라는 워렌 버핏 전기와, 이걸 다 읽으셨다면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고 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서한 묶음집, 이거를 읽으시는 겁니다. 저거예요? 저거 어떻게 다 읽어요? 아니, 워렌 버핏 선생님이 이 투자자들에게 신적인 존재인 걸 알지만 저거 사전 아니에요? 거의 성경이에요 이거. 자, 이거 제가 한 손으로 들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스노우볼 1권이 1000페이지인데요 그만큼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책은 800페이지인데요 와, 이거 들고 갈 거예요?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어봐야죠. 근데 비행기 많이 타고 하니까 요거 저 이북에 넣어가려고요. 아, 그전에는 좀 읽어보고, 저도 읽었는데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주총을 앞두고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 버핏의 삶의 이 인생에 대해서 보고 나서 가서 참여하시면 좀 감회가 좀 색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크레덴셜까지 구했다면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거는 이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꿀팁으로 넣어봤습니다. 꿀팁 맞아요? 과제 아니에요? 이거 내년 5월까지 읽으면 딱 맞겠죠? 내년 5월을 위해. 자, 크레덴셜 구했습니다. 이제 하는 일은 뭐죠? 미국으로 가면 됩니다. 자, 언제 가면 되냐면 짠! 저는 오! 220이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네. 잘 생각해봐요. 왕복이잖아요. 2일, 3일, 4일이 주총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바빠서 이 전과 후가 일정이 다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미국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 1일에 가서 지금 언제 들어오죠? 5일에 들어와요. 진짜요? 네, 주총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는 일정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돈을 쓰는 것도 아깝겠죠? 그렇게 쓴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기에는 한 번의 항공료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아깝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며칠을 더 붙여가지고 시카고를 가시거나, 아니면 뉴욕으로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오마하 들으시거나, 아니면 오마하 가서 먼저 주총에 갔다가 오는 길에 로스앤젤레스를 들렀다가 오시거나, 샌프란시스코를 뭐 들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여행 같은 걸 조금 더 붙이시면 괜찮아요. 왜냐면 미국 안에서 오마하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거는 너무 쉬워요. 다만 우리가 한국에서 오마하까지 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와, 2회 경유는 진짜 오랜만에 본다. 무조건 2회 경유예요. 자, 5월 1일에 저는 오후 4시 반에 인천공항에 출발해서, 자, 그 사이에 뭐 덴버와 샌프란시스코 경유를 통해서 총 17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마하에 이게 시간이 좀 반영된 거겠죠? 밤 8시 반쯤에 도착해요. 진짜 눈 잠깐 붙이고 줄 서러 가야겠네요. 네. 자, 17시간 이렇게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박람회와 주총과 마라톤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5일에 오후 5시 20분에 비행기를 타요. 사실 원래 더 일찍 타려고 했었는데 네. 체력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맥도날드 이런 데 더 가야죠. 그렇죠. 이거 틈틈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시간이 아예 없어요. 미국 여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후 5시 20분에 타잖아요. 그러면 총 21시간이 걸려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도 2회 경유입니다. 자, 이게 제 스케줄이고 항공료 220만 원. 이 자체만은 그래도 비용이 나쁘진 않네요. 네. 사실 이것만 딱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뭐랬어요? LA 여행 붙이고 디즈니랜드 넣고 이러면 비행기 한두 번 더 타고 호텔도 몇 개 더 붙고 길어지면 당연히 비싸지는 거잖아요. 근데 딱 요렇게만 제가 4박인가 있거든요. 미국에 4박 5일로 오마망 찍고 오겠다면 항공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도 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짜면은 한 1,000만 원 나오겠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5월 2일, 3일, 4일이라는 날은 여행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 누군가 휴가 아껴뒀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운 좋게 막 저기 공휴일 껴가지고, 그게 아니었으면 더 쌌을지도 몰라요. 저렇게 여행 가는 거는. 거기에다가 휴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최소한 한 7박 8일 또는 그 정도는 그래도 가야 좀 더 본격적인 미국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항공 언제 결제한 거예요? 이거요? 저 한 달 정도? 아, 그럼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높아졌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디에 숙소를 잡으면 되느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오마하입니다. 지도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놀랄 만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마하 공항에서 우리가 목적지로 삼고 있는 CHI 헬스케어 센터까지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자, 목적지가 여기잖아요. 그럼 호텔이나 숙소 들어가서 검색해 봤을 때, 참고로 저는 프리비아에서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스카이스캐너 거기서 했더니 계속 볼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알고리즘 탔구나. 네, 시크릿 모드로 했는데도 수월하게 안 되더라고요. 싼 걸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서 최종 결제했는데 좌석 선택할 때 제일 싼 걸로 했는데도 더 붙는 거예요. 마치 옵션 장난처럼. 그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나 지금 현대카드에 있으니까 프리비아로 해야겠다 해서 여기서 했어요. 아까 220만 원도 여기 기준이고, 숙소도 여기를 통해서
잡았는데 프리베아에 들어가서 봤을 때 자 목적지 근처에서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다 찍어봤거든요. 진짜 멀어도 한 뭐 15분, 20분? 길어도 30분? 이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 대신 숙소가 훨씬 가격이 저렴해지거든요. 뭔가 거리로 봤을 때는 너무 멀게 느낄 수 있어요. 막 이런데 숙소가 있으면. 근데 그게 결코 먼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차가 안 막힌대요. 그만큼 사람이 참 적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 잡아가지고 우버도 잘 돼 있대요. 우버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택시 타고 간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 멀지 않다. 근데 다만 정보는 자 여기는 이런 숙박시설들이요 평소 때보다 두세 배 받는다고 해요. 왜냐면 1년 중에 가장 대목이기 때문에. 성수기 요금. 네. 그래서 두세 배 오른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봤을 때 1박 기준으로 자 바가지 요금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180만 원은 호텔이에요? 네. 사성호텔. 사성호텔이 예를 들면 여기 바로 앞에 힐튼인가 그런 거 있거든요. 거기가 하루에 막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는 당연히 맞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 말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한 20에서 40 사이에 찾아볼까라고 해가지고 비교를 엄청 해봤거든요. 후기도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 20이나 40이나 이게 바가지 요금이잖아요. 원래 쌀 때 기준으로는 5만 원, 7만 원을 내가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무차별해요. 그러면 20만 원짜리 사면 되겠네요. 결국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더 싼 것도 있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 14, 15 있었는데 그거는 왠지 이거는 싸구려 모텔 느낌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20만 원 선에서 4박을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만 원 정도를 선택해서 숙박 100만 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가격 순으로 솔팅한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몇 개 자르고 이렇게 저는 위에 거 선택하거든요. 맨 밑에 있는 거는 극단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몇 개씩 자르고 올라와서 25 정도에서 4박을 잡아가지고 100만 원으로 숙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성수기 요금 치고는 성수기의 미국인데 걱정 좀 되긴 해요. 퀄리티는 어떨까요? 그건 내가 나중에 영상으로 담아오겠습니다. 내년 벚꽃 영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30만 원 밑으로는 보지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요 좀 최저 예산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는 게 얼마일까라는 걸 제가 좀 체험하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소개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안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데 가지고 편하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항공 220만 원과 숙박 100만 원을 해서 320만 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텔 끝입니다. 고정비. 고정비. 나머지는 먹는 것에 달렸으니까. 근데 4박 5일이면 사실 그렇게 먹어봤자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혼자. 어차피 맥도날드 갈 거 아니에요? 네. 아이스크림 가게 가고. 그쵸. 싸게 먹으면 만 원, 비싸게 먹으면 2만 원이겠죠. 자, 이렇게 미우로 갑니다. 자, 미우로 가는 동안 제가 보여드린 거에서 자, 또 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스텝 3. 미우로 가는 17시간의 이 긴 비행기 안에서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1시간짜리잖아요. 네. 시간이 남아 도는데요? 17시간씩 구할 수는 없어요. 자, 17시간 동안 딴 거 하다 보면 지겨울 수 있어요. 자다 깨다 할 때, 자, 워렌 버핏이 된다는 것이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된 게 한글 자막이 뜨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쉽게 치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치면 몇 개 나와요. 그런 거 하나 보시면 돼요. 잘라놓은 것도 많은데 저는 여기 보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는 풀 버전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비행기 안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다큐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도 대략 1시간 넘는 영상이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시청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서 넣어봤습니다. 자, 스텝 4. 주총에 참석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람회에서 쇼핑하고 주총에서 쭉 듣고 그다음에 마라톤 하고 자 행사를 3일에 걸쳐서 해주시면 되는데 CHI 헬스케어 센터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하루 종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물건 좀 사면 나와야 되죠. 나머지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찾아봤을 때 이런 게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에 맥드라이브 루틴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도요? 그렇겠죠. 그 조만장자께서 스스로 조그마한 그 도요타 차인가? 그거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셔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버거를 드시거든요. 장 좋을 때는 3달러짜리, 장 안 좋을 때는 2달러짜리. 자, 이 영상도 오래된 거니까 지금 물가 많이 반영돼가지고 아마 장 좋을 때는 뭐 8달러, 장 안 좋을 때는 7달러가 되어 있겠죠. 그 버거를 드시는 그 맥도날드를 직접 가보는 거죠. 이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단대 대표님은 차를 몰고 똑같은 그 모션으로 똑같은 각도 앵글로 이렇게 차 타고 가셔가지고 딱 버거 시키는 것까지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렌트는 안 할 거라서 그렇게는 못 할 거라서 걸어가서 버거 시키고 버핏 선생님 자주 오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겠죠. 자, 맥도날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버핏 선생님의 집에 가보는 겁니다. 1958년부터 쭉 살고 계시는 이 집. 근데 집 앞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려도 돼요? 여기 다 사람이네요. 너무 시끄럽게 소리 내면 약간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는 한다고 들었는데 이 주총 시즌에는 여기 앞에 사람이 이미 많이 있겠죠. 이렇게 벌써 막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놀랄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 한대요. 야, 진짜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평범한 오래된 낡은 집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정말 좀 신기하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십니다.
이거 가보는 게 그 사이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버핏 선생님께서 즐겨 드신다는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역시 거트라서 비슷한 이름, 여기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이제 오마이에 있는 곳들입니다. 여기에 가서 버핏 선생님께서 많이 시켜 드시는 메뉴를 시켜가지고 드시면서 이렇게 한번 빙의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진 않은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버크셔 본사 건물이 있어요. 근처예요? 그쵸, 다 오마에 있어요. 오마에 계신 분이고 거기서만 떠나시지 않으시니까. 자,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있는데 제가 가져온 이 건물이요, 옛날 건물입니다. 이 옛날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버크셔가 여기서 몇 년이더라? 60년인가? 진짜 오랫동안 쭉 하셨단 말이에요. 이 건물을 나중에 블랙스톤이 사요. 블랙스톤이 뭐예요? 부동산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새까맣게 칠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건물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버크셔는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아직도 임차인입니다. 버크셔는 단 한 번도 본사를 산 적이 없어요. 사옥을 지은 적도 없고 매입한 적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단일도 하지 않는 정말 최저가로, 정말 저렇게 낡고 좁은, 우리 강남 봐봐요. 저보다 큰 거 널렸어요. 그 좋은 것들 다 남겨두고 저기서 정말 소박하게 사업을 하시면서 전 세계를 평정한 그 모습이 약간 감탄스럽죠. 우리는 본사가 뭐 조금만 커도 저거보다 훨씬 큰 거 짓죠. 그래서 거기에 가보는 것까지가 이렇게 공식 행사 외에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근처니까요. 요거 주소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오마에 어차피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 우버로 찍어 다니면서 체험해 보고 오면 충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거 말고 할 거 없어요. 1년 중에 가장 사람 많은 시기에.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겠죠. 재밌겠다. 힘들겠지만. 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익숙한,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갑자기 인천공항을 보면? 여행 갔다 올 때는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인천공항을 한 번밖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왜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저는 울산 사람이니까. 부산에서 거의 다 가지나? 네. 그래요? 유럽 갈 때 한 번 와봤어요. 한 번 와봤어요? 네. 그래서 무슨 공항인지 모르겠다. 자, 여기 딱 도착하면 아, 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 일단 푹 쉬고 엄청나게 찍어온 영상으로 깻님은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녹음기 챙겨가요. 네, 되게 업무적이네요. 자, 이렇게 5월 달에 떠나게 될, 저도 그렇게 먼 미국을 혼자 그렇게 간다는 게 무섭기도 한데 떨리기도 하고 너무 설레거든요. 그래서 잘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현장 영상도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쨌든 제가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딱 들었을 때는 시간과 뭔가 금전적인 여유만 된다면 진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안 남았을지 모르잖아요. 작년에 다녀오신 분 말씀으로 버핏 선생님이 생각보다 너무 마르셔가지고, 아, 진짜요? 우리가 인터뷰 영상 많이 보다가 실제로 보면 아, 진짜 노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노인이시긴 노인이시죠. 그러니 잘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난다고 표현하기에는 혼자 먼발치서 팬심으로 같은 공기를 한번 흡입하고 오는 정도가 되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뜻깊은 경험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버핏 선생님 볼 수 있는 이 기회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다음에도 이런 기회는 계속 있을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핏 선생님을 만나러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을 가시길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